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원씨입니다. 네, 오늘 날짜 1월 9일 수요일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대패, 이제 완패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을 내서 좀 더 좋은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 배구가 이제 첫 경기인데, 이제 GS 칼텍스와 인삼공사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3번 만나서 2번은 GX 칼텍스, 1번은 인삼공사가 가져갔었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GX 칼텍스는 2연승 중이고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이제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연패에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연패 중에서 단 1세트도 못 땄던 이제 참혹한 결과가 나왔던 경기들인데 오늘은 과연 이기거나 또는 세트를 딸 수 있을지 이제 많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GS 칼텍스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일주일 만에 경기를 가지기 때문에 실점 감각이 얼마나 살아 있을지 이제 요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고, 뭐 아무래도 이제 이탈 선수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기가 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일 만에 경기를 가지고 알레나 선수는 오늘까지는 그래도 결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나온다고 해도 제 몸의 컨디션이 아닐 것 같고, 인삼공사는 오늘 목표가 정말 확고합니다. 질 땐 지더라도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따려고, 그러니까 세트는 따려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목표가 확고하고, 뭐 반대로 이제 GS 칼텍스도 현재 1위와 3위의 지금 간격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1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둘 다 오늘 목표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에 3번 만나서 2번은 오버가 났었고요, 1번은 언더가 났었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다면 GS 칼텍스의 1.5 마이너스 핸디승이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배당이 한 1.4 몇이 되던데 그래도 좀 일반승보다는 그냥 좀 배당 더 높은 세트마엔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인데, 이번 시즌 3번 만나서 2번 흥국생명, 1번 도로공사가 가져갔었던 경기들이었고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 기업은행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오고 현재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흥국생명이 이제 전 경기 기업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번에도 적어놨듯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입니다. 전 경기, 그러니까 기업 전 경기에서는 도로공사 상대로 뭐 진짜 뭐 공놀이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이었는데, 의외로 기업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다. 근데 가져온 이유는 이재영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죠. 그리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경기를 가집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난 뒤 이제 흥국생명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도로공사도 이제 7일 만에 경기를 가집니다. 그래도 이제 좀 노장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좀 많이 취해서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요 도로공사도 좀 실전 감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파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위력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쉰 만큼 체력 관리를 잘 했기를 바라면서 좀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이 7일 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1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흥국생명은 1세트에 이기게 되면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1세트만 도로공사가 잘 이제 승부를 봐서 가져온다면 오늘 경기 그래도 도로공사의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세 번 모두 오버가 났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간다면 도로공사의 1.5 핸디를 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자농구 OK저축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3번 만나서 3번 모두 우리은행이 가져갔었고요. 일단 OK저축은행은 현재 3연패 중이고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 근데 이제 그래도 단타스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 시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모습을 칭찬해줘야 될 것 같고 OK저축은행은 7일 만에 경기를 가지고 현재 가장 안 좋은 점은 이 단타스 선수의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드래프트 이제 선수 지명권으로 이제 1순위로 이제 OK저축은행이 단타스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예상이 들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 그다음에 9일 만에 경기를 가집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장의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이 박혜진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모든 자질구레한 이제 뭐 부상들을 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박혜진 선수가 제 몸의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이 몸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이 만났을 땐 2번이 오버가 났었고 1번이 언더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패스를 합니다. 별로 이제 촉이 별로 안 서는 경기인데 그래도 여자농구는 그래도 좀 언더가 맞지 않나라고 예상이 들지만 저는 과감하게 패스. 왜냐면 오늘 국내 경기가 5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남자농구로 가보겠습니다. 원주 DB와 고양 오리온스. 이번 시즌 3번 만나서 3번 모두 DB가 가져갔었는데요. DB는 현재 전경기에서 KCC에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분위기는 썩 좋지 않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를 그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이점을 보자면 현재 오리온스 전에서 이번 시즌을 제외하고도 포함하고서 현재 9연승 중입니다. 굉장히 오리온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천적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대신에 이 팀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2019년에 들어서 3점 성공률이 떨어진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선수가 이번 시즌에 26번 던져서 6번만 성공하는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이 3점 성공률이 좀 떨어졌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신체적 바이오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포스터 선수가 리듬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리온스를 보자면 현재 2연승 중이고 전 경기 KT의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뭐 물론 이 KT전에서 KT가 백투백 경기였고 체력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대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하지만 이제 원주 DB만 만나면 꼬이는 경기력입니다. 선수들도 이제 그렇게 최진수 선수도 그랬듯이 DB만 만나면 약간 자기네들이 약간 꼬인다 이런 식의 그런 인터뷰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의문이고 이제 먼노는 이제 수비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원주 DB에는 윌리엄스 선수가 있죠. 이제 굉장히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 따고 이제 먼노 선수가 수비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최진수 선수가 그 옆을 잘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났을 땐 2번 오버가 났었고 1번 언더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간다면 168.5 오버 또는 고양 오리온스 3.5 프렌을 예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천적 관계를 무시를 못하지만
반대로 이제 분위기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좀 접전의 경기력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경기인데 이번 시즌 두 번은 인천 전자랜드, 한 번은 부산 KT가 가져갔었던 경기였습니다. 전자랜드는 전 경기에 모비스에 무기력 패배를 했고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희한하게 전자랜드는 모비스만 만나면 이제 무기력해져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전자랜드는 KT만 만나면 야투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거의 56%에 임박하는 이제 그런 야투율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자랜드도 KT에 대한 이제 약간 천적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좀 이제 경기를 쉽게 풀어가려면 얼리 오펜스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좀 공격적인 루트를 이제 더 많이 만들어라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처음에 전자랜드가 이 얼리 오펜스가 굉장히 잘 됐던 팀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잘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오늘 경기 굉장히 쉽게 가져올 것 같고요. 부산 KT는 현재 2연패 중이고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현재 지금 굉장히 다운 중입니다. 왜냐? 이 허운 선수와 조상렬 선수와 김민욱 선수, 이정재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사실 이제 단신용병 이제 로건 선수도 그 뒤로 빠진 뒤로부터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지만 점점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경기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랜드리 선수가 이제 거의 인플레이 선수보다는 외곽 플레이 선수인데 과연 단신 용병과 어떤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지 좀 많이 궁금하고 이 랜드리 선수가 사실 지금 양쪽의 발목이 다 좋지만은 않은 상태예요. 그래도 잘 꾸역꾸역 이제 버티고 이제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과연 어떤 조화로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할지 궁금한 부분이고 두 팀이 만났을 땐 3번 오버, 3번 모두 오버가 났었는데 오늘 경기 168.5라는 기준점을 줬습니다. 사실 이 기준점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오버 진짜 꿀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기준점인데 그래도 그냥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오버를 가시는 것도 이제 좋아 보이고요. 전자랜드 마인승 또는 일반승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 7.5와 이제 168.5 오버 사실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간다면은 그래도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